오세요. 이리 오세요. 내가 김진숙입니다. 자본이 돈 빼돌리고 종예고를 하는데 싸워보지도 못하고 문을 닫았더라. 이거는 못 받아들이는 거잖아. 아 정말 힘들다 이러면서도 그냥 129일만 버텨보자 이랬었어요 처음에는. 저는 지금은 한진중공업이고 86년도 제가 해고될 무렵에는 대한조선공사 성각공사부 선대조립과 용접일직 4번 23733 김진숙입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입니다. 웃으면서 끝까지 함께 투쟁! 고맙습니다. 네, 김진숙과 함께 용기를 더하는 라이브 내가 싸우듯이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35년을 해고자로 살아왔지만 현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정말로 힘찬 걸음을 걷고 계시는 김진숙님과 함께 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시작하기 전에 보신 영상은 김정근 감독님께서 만들어 주신 영상이고요. 오늘 저희가 방송을 하는 이곳은 생활교육 공동체 공룡입니다. 연대의 마음을 담아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좋아요를 막 누르시는 분들이 벌써 있으셔서 제 얼굴 때문은 아닌 것 같고요. 아무래도 김진숙 지도위원님 때문에 이렇게 좋아요를 막 누르시는 것 같은데요. 김진숙의 복직은 시대의 복직이다 라고 믿고 함께 연대하는 이들의 기운을 마구마구 받아서 일단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을 맡은 저는 전국 불안정 노동철폐연대 김혜진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분을 소개를 할 텐데요. 엄청난 속도로 청와대를 향하여 성큼성큼 걷고 계시는 김진숙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제 옆에 수어 통역을 함께 해주신 분이십니다. 한국농인 LGBT 남진영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화면 밑에 이제 문자 통역이 열심히 되고 있는데요. 문자 통역으로 함께 해주시는 분은 성적 소수문화 인권연대 넝풀님 열심히 지금도 타이핑을 하고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총감독은 김일란 감독님이십니다. 오늘 이제 시작을 할 텐데요. 제가 시작하기 전에 엄청 고민이 되거든요. 호칭 때문에 그래요. 저희가 습관적으로 김진숙 지도위원이라는 말이 입에 딱 붙어서 자꾸 김지도 이러는데 지도 회사를 다니시는 분도 아닌데 이 호칭이 너무 마음에 안 드시죠? 아니 좋아요. 지도 회사를 다니시는 것으로 네. 제가 막 고민을 하다가 오늘은 일단 김진숙님 이렇게 한번 불러볼까 하는데요. 님이라는 단어가 좀 좋지 않습니까? 김지도 그냥 이렇게 부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지도로. 네. 오늘은 이제 우리 김지도님의 삶을 함께 알아가고 또 우리가 함께 싸우는 우리의 삶을 같이 공유하는 자리로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열쇠말을 실은 숙제로 드렸어요. 그래서 그 열쇠말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첫 번째 열쇠말이 바로 이거거든요. 나를 알려주마. 김지도를 알려주마. 그래서 김진숙 지도위원의 삶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몇 개를 요청을 드렸어요.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하지만 그러나 나는 뭐뭐 하기도 하는 사람이다. 이거에 대해서 좀 답변을 부탁드렸거든요. 청소년 때 얘기를 좀 여쭙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를 좋아하고 뭐뭐 하지만 나는 뭐뭐 하기도 하는 사람이었다. 나는 청소년 때. 뭐라고 답을 해주시겠어요? 어렵네.
청소년 때 저는 그러니까 반항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또 말을 잘 듣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을 잘 들었죠. 특히 우리 엄마. 그리고 아버지는 싫어했기 때문에 아버지 말은 죽어라 안 들었어요. 그렇고 그렇기도 했지만 어쨌든 잘 살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 아,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의 호불호가 굉장히 분명하셨군요. 네. 그거는 지금도 다 동의하실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할 때, 아, 나는 호불호가 되게 분명하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나이를 들고 보니, 이런 거는 내가 참고 견디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 없어요. 맞나요? 없으신가요? 네. 아, 지금도 호불호가 굉장히 분명하시군요. 어쩐지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네, 예전에 제가 이제 다른 일 때문에 한번 말씀드렸더니 김혜진 동지 이거는 상의하는 게 아니라 통보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셔서 제가 화들짝 놀라서 그대로 한 적도 있습니다. 노동자로서 살아가실 때 나는 뭐를 좋아하며 뭘 했지만 뭐뭐 하기도 한다. 아, 여기에는 뭐라고 답을 해주실 수 있겠어요? 저는 하여튼 우리 한진중공업 조합원 동지들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하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렇지만 하여튼 또한 한편으로는 서운한 것도 있고 그래요. 예. 어떤 점이 많이 서운하셨어요? 35년 동안 복직을, 이제 36년 됐죠. 예. 36년 동안 복직을 못한 거에 대해서는 아직도 서운한 부분들이 있죠. 그 한진중공업 노동자들을 좋아하고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솔직하게 좀 마음에 안 드는, 그러니까 그 복직 말고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솔직히 좀 있지 않으셨어요? 뭐 사람이니까 있기야 있죠. 근데 저는 누구나 다 인정하듯이 딴 사람들이 하면은 절대 용서가 안 되는 일이 한진중공업 조합원들이 하면 다 용서가 됩니다. 네. 한진중공업 조합원으로 태어날 걸 그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있으시겠군요. 아, 사실 이제 그 노동자로서 이야기도 해주셨지만 여성으로서 이 얘기도 해주실 게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여성으로서 나는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하지만 뭐뭐 하기도 한다.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신다면. 저는 사실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는 별로 살아본 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만 해도 뭐 여성으로서의 그런 페미니즘적 이런 관점들, 사회적 분위기들 이런 게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저는 아주 부끄러운 고백입니다만 하여튼 여성으로서는 제대로 살아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 또 굉장히 많은 여성 노동자들이, 그리고 굉장히 많은 여성들이 또 그 김진숙 지도위원님이 해오셨던 투쟁이나 이런 거를 또 보고 함께 용기를 얻고 그렇게 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점들은 많이 얘기를 들으셨죠? 그렇죠. 지금도 걷고 있는데 그 LG 트윈타워 청소 노동자들 같은 경우도 오시고, 그러니까 여성 동지들이 오면은 저는 특별한 유대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남성 동지들이 왔을 때도 물론 반갑지만 그분들하고는 그냥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이러고 끝나는데, 여성 동지들하고는 뭔가 가서 말을 한 번 더 붙여본다든지 사진을 찍을 때도 표정이 달라진다든지 그런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네, 그런 유대감을 갖게 되었다는 게 저는 너무 기쁘기도 합니다. 그 최근에는 뭐를 제일 좋아하세요? 고구마요. 고구마요? 겨울이 다 지나갔는데 어떡하죠? 고구마는 크레인에 있을 때부터 거의 저희 주식이었기 때문에 네. 고구마가 좋아요. 아, 올겨울에 많이 드셨나요? 올겨울에도 많이 먹었죠. 근데 이상하게 그 걸을 때 많은 분들이 먹는 거를 많이 챙겨 오시거든요, 진짜. 네. 근데 다 고구마만 빼고 아직까지 챙겨 오셨어요. 딱 한 분이 고구마를 챙겨 주셔서 아주 인상 깊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다시 한번 광고를 드립니다. 2월 7일까지 걷기는 계속되고요. 김진숙 지도위원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고구마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두 번째 열쇠말 좀 넘어가 보려고 하거든요. 자, 보이시나요? 김진숙 지도위원님 보이시죠? 내 삶의 왼수들.
여기서 말하는 왼수는 으이구 저 왼수 할 때 그 왼수거든요. 김진숙 지도위원님이 지금까지 이제 사시면서 이건 참 너무 미운데 도저히 미워할 수 없다거나 이 사람은 정말 나를 꼼짝 못하게 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부탁을 하면 도저히 안 들어줄 수가 없다거나 뭐 잊을 수 없다거나 꼭 소개해주고 싶다. 이런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나는 분들에 관한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그거 왼수라고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나는 우리 아버지가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는데요. 그날 한동안 백기환 선생님도 싫어했다니까. 우리 아버지하고 고양이 같아서. 그래서 하여튼 그 정도로 아버지를 미워했었는데 이북에서 이제 나오셔가지고 뭐 그때 시대적 상황들은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이 들지만 제가 어렸을 때 태권도를 배웠었어요. 그러니까 나를 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태권도를 가르친 게 아니라 동생을 지키라고. 그 제가 저번에도 여름에 말씀드렸지만 제 이름이 진숙인 이유는 아들을 낳기 위한 이름입니다. 그게 진숙이라는 이름이 아들 낳는 이름이라고 그 이름을 지어주셔서 저는 그때부터 진숙이라는 이름을 싫어했었는데요. 그 정도로 아버지가 하여튼 그 동생에 대해서 그러니까 딸만 내시다가 이제 아들 하나가 태어났는데 맨날 터지고 오는 거 어디 가서 맨날 코피 터지고 오고 어디 가서 조 터지고 오고 그러니까 걔를 지키라고 그러니까 얘가 터지고 오면 얘를 태권도를 가르쳐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얘가 태권도 배우면서 맞는 게 또 너무 마음 아픈 거야. 그러니까 네가 가서 배워서 얘를 가르쳐라. 지켜라. 이래가 이제 제가 태권도를 배웠었다니까요. 그 정도로 하여튼 이상한 아버지였었는데 돌아가셨죠 지금은. 그것도 한참 바쁠 때 그러니까 우리 이제 노개토 총파업할 때 돌아가셔서 돌아가시는 것도 어떻게 이렇게 바쁠 때 돌아가시냐 이래가지고 그것조차도 원망스러웠었는데 하여튼 오래됐습니다. 그것도. 그 아버지가 애증의 관계죠. 그러니까 우리 세대의 딸들은 대부분 아버지에 대해서 그런 느낌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저는 조금 더 심했던 것 같고. 그리고 내 삶의 왼수는 16년째 17년 됐나요? 우리 황일아 동지. 걸으면서도 싸우고 밥 먹으면서도 싸우고 그러니까 전투의 연속인데도 17년을 붙어 다니고 있는 저 참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고 하여튼 우리 조합원들 중에도 우리 박성호 동지 같은 경우도 저 왼수를 내가 진짜 난 진짜 박성호 동지 때문에 정년퇴직하고 싶다니까. 많이 괴롭히시나요, 박성호 동지가? 아니 괴롭히지는 않아요. 나를 괴롭히지는 않지. 근데 내가 괴롭습니다. 괴롭히진 않는데 괴로워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들어서 좀 덜하기는 하는데 하여튼 엄청 싸웠어요. 그러니까 나는 싸운 걸 기억하는데 또 그 친구는 싸운 거를 모르네. 그리고 그냥 늘 처음처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열받아요. 어저께 싸웠는데 오늘 또 새로 처음처럼 또 신선한 얼굴로 다 잊은 듯이 아무것도 모르는 듯이 나타나면은 너무 열받죠. 얼마나 열받아. 근데 그거를 30년째 하고 있다니까. 근데도 하여튼 미워할 수 없는 존재. 황일아 동지하고는 뭘 갖고 주로 싸우세요? 몰라. 하여튼 17년을 전투를 했는데도 뭘 갖고 싸웠는지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근데 하여튼 열심히 싸웁니다. 지금도 옆에서 거의 매일매일 걸으시잖아요. 매일매일 같이 걸으시고 그리고 여러 일정 있을 때 사람들은 다 이제 황일아님한테 전화해서 물어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확인하고 이러는데 황일아님이 그런 거를 늘 느긋하게 받아주시는 걸 보고 참 정말 대단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딴 사람들한테는 잘해줘요. 알고 보니 김지도님하고는 계속 싸우시는군요. 꼭 기억하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왜 내가 좋아하는 걸 황일아 동지한테 물어보는지 모르겠어. 그러게요. 왜 그러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막 그냥 막 그렇지. 사실 고구마 좋아하신다는 것도 진작에 말씀을 해주셨으면 그러니까. 빨리빨리 알았을 텐데.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황일아한테 뭐 좋아하냐고 물어보면 지가 좋아하는 걸 얘기한다니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광고를 드립니다. 좋아하는 게 알고 싶으면 직접 물어보셔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꼭
같이 와서 걸으시면서 물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트위터로 물어봐도 돼요. 아, 트위터? 네, 좋은 방법도 있었습니다. 네, 그 두 번째 열쇠말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세 번째 열쇠말을 또 여쭤보려고 합니다. 사실 앞부분에서 조금 말씀을 해주시긴 했는데, 여성 노동자라는 열쇠말입니다. 원래 오늘 진행은 제가 하기로 한 게 아니고요. 페미니즘 리부트를 쓰신 손희정 작가님께서 하시기로 하셨는데, 오늘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일정이 있어서 못 오셨거든요. 근데 진행자가 바뀌었다는 얘기를 듣고 엄청 서운해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엄청 서운했습니다. 네, 그 손희정 작가 만나는 걸 굉장히 많이 기대하셨을 텐데 좀 많이 서운하셨죠? 저는 페미니즘을 잘 몰라서 전에 이제 페미니즘 리부트라는 책을 보고 뵙고 싶었거든요. 내가 김현진 동지를 안 보고 싶었던 거는 아닌데 사실은 그분이 더 보고 싶었어요. 네. 근데 하여튼 그래서 이번 기회에 보게 되나 보다 이랬는데 까였죠. 네, 안타깝습니다. 저는 좀 다행이긴 한데 아직도 떨리긴 합니다. 저는 정말 이렇게 기억에 많이 남아있는 제 기억 중에 하나가 희망버스가 이제 도착을 했을 때 크레인 위에서 이제 오신 분들에게 그러니까 인사를 딱 전하면서 그 성소수자 동지들을 가장 먼저 호출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이 그때 뭔가 굉장히 이렇게 감동적이고 그 기억이 되게 오래 남는다라고 얘기를 하시기도 했거든요.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김진숙 지도위원회 이게 일종의 시선이잖아요. 지금 오신 분들을 바라보는 그 시선인데 김진숙 지도위원회 시선은 왜 여성 노동자,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이런 소수자들을 먼저 향하게 되었던 것일까? 그게 사실 계속 궁금했었습니다. 제가 35년을 배고자로 살아왔던 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배고자로 살아오면서 주로 만난 분들이 그런 분들이고 그러니까 그냥 얘기를 특별히 안 해도 나는 내가 누구다, 그분들도 또 누구다 서로 얘기를 안 해도 그냥 신경림 시인의 말대로 못난 사람들은 서로 알아보는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크레인에서도 왜 그분들을 굳이 호칭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존재하는 분들이니까요. 존재하는 분들은 누군가 당연히 불러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제 입장에서는 얼마나 고마워요. 그 먼 데까지 오셔가지고 저는 특히나 퀴어버스 타고 오셨던 분들이 굉장히 기억에 남는 게 이 얘기도 몇 번 했었는데 우리 조합원들이 군대 갔다 온 남성들은 거의 수컷이라고 봐야 돼요, 진짜. 그러니까 사회를 보는 시선도 그렇고 특히 여성을 보는 시선도 그렇고 굉장히 왜곡된 것들이 많죠. 그리고 이제 남성들만 있는 남성 사업장에서는 특히나 그런 것들이 고착화되고 그냥 자기 가치관으로 굳어지는 거예요, 그게. 근데 퀴어버스를 타고 오셨던 분들이 자기들이 제일 절박할 때, 제일 간절히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을 때 달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보는 시선들이 달라지는 거지. 저 사람들이 우리가 쉽게 불렀던 호모들이 아니라 우리하고 같이 존재하는 누구나 옆에 있을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걸 처음으로 인식했던 계기였던 것 같아요, 우리 조합원들이. 그러면서 뭐 세상을 보는 시선도 그로 인해서 많이 달라지게 되고 저는 사실 약자를 통해서 세상을 보면은 그 시선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훈련들이 안 돼 있었던 거지. 자기 스스로가 약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인정할 기회들이 없었던 거예요. 남성들은 특히나. 근데 해고돼 보니까 그 자기가 믿어왔던 그리고 가졌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얼마나 허상이었는지를 뼈저리게 겪었던 거죠. 근데 그때 연대 왔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잊을 수 없는 기억이죠. 그래서 뭐 그때 이제 어느 감독님이 정소수자 감독님이 결혼식 하시는 건데 거기 이제 우리 조합원들이 축의금을 모아서 가기도 하고 맹사하는 데도 가시기도 하고 뭐 이러는 걸 보면서 인간 다 됐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죠. 네. 네, 뭐 말씀하신 거를 들으면서 이제 들었던 생각이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남성이
많은 사업장에서 일하시는 여성 노동자분들이 같이 모여서 좌담회 하시는 걸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경험했던 어려움들을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김진숙 지도위원님도 아무래도 남성 사업장이다 보니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게 이제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아, 내가 그때 좀 더 이렇게 했으면 좋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부끄러운 기억이죠. 그러니까 그때는 아저씨들이 안주머니 여자 얘기하고 조선족 노동자들은 여자 얘기도 그냥 여자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리얼하고 적나라하고요. 철판에 그림들이 낙서들이 여자를 그려놓는데 아우 그림들은 또 오라지게 잘 그려가지고 그렇게 적나라하게 세밀화를 그린다니까 진짜. 말들도 다 그런 내용들이고. 그러니까 지금이면 다 미투지 그것들 다. 근데 그때는 그런 거에 대한 감각들이 전혀 없을 때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출근할 때는 아예 정문 앞에서 그때는 귀마개도 없을 때니까 담배 꽁초 주워가지고 필터 빼가지고 귀를 틀어막는데 아우 딴 얘기는 안 들려도 그런 얘기도 왜 이렇게 잘 들리냐. 그런 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그리고 저만 지나가면 일부러 그런 얘기들을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담배 시간에도 앉아있으면 일부러 그런 얘기를 막 해가지고 저는 피해 다니고. 근데 그게 이제 한계가 있으니까 그냥 더 세게 말하게 되는 거죠, 내가. 아저씨들이 하는 음담패설보다 그때는 EDPS라 그랬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센 얘기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내가 뭔가 아저씨들한테 이기는 느낌도 들고 막 이랬다니까. 근데 지금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를 생각해 보면은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왜 여성들이 존중받아야 되는 존재들인지, 왜 집에 가서 마누라를 두드려 패면 안 되는지. 그때는 진짜 마누라 두드려 패는 사람들 많았거든요. 뭐 마누라 두드려 패서 팔뚝 부러뜨렸다는 얘기를 막 와서 자랑을 한다니까, 미친놈들이. 근데 그런 미친놈들이 많았어요. 학교에도 그렇고 공장에도 그렇고. 그때는 다 미친놈들의 시대였으니까, 박정희부터 해가지고. 그때는 폭력이 폭력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 많았었는데요. 근데 어쨌든 지금은 그런 거를 최소한도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들을 하고 사니까 저는 이만큼이라도 세상이 발전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실 때 약자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면 사실 정말 그게 맞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신 게 저도 이렇게 기억에 좀 많이 납니다. 사실 많은 노동자들이 약자의 지위에 있지만 약자로서 어떻게 또 다른 약자들과 함께 연대하면서 세상을 바꿔나갈 것인지 이런 생각을 점점 많이 해야 되는 것 같고요. 저희가 오늘 처음에 이 라이브를 준비를 하면서 용기를 주는 라이브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였거든요. 많은 분들이 같이 걸으면 되게 용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 부산에서 올라오실 때 같이 걸으면 막 용기가 막 생긴다. 근데 그 용기가 딴 데서 생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서로 약자가 서로에게 힘을 북돋고 그리고 뭔가 거창하게 대단한 거를 하는 것 같지 않아도 이렇게 함께 걷는 길,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함께 걷는 길, 이런 게 용기를 주는 게 아니었을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좀 약간 뭔가 좀 잘 안 맞는 게 있어요. 이를테면 저도 이제 처음 시작할 때 김진숙 지도위원님 만나니까 떨려요 막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많은 분들이 막 그런 얘기 하거든요. 김진숙 지도위원님은 저의 롤모델이에요. 뭐 아니면 김진숙 지도위원님이 뭐 우리 운동에 뭐 최고예요. 막 나는 저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뭐 우리 운동이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한편으로는 언니처럼 옆에 있고 싶으면서 한편으로는 또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얘기 들으실 때 좀 부담스럽지 않으셨어요? 나처럼 살면 안 되지. 저는 이렇게 걸으면서 차은호 동지가 페이스북에 그런 글을 써서 이제 누가 저한테 보내주셨던데, 별 행사도 없고 별 말도 없고 그냥 걸어가기만 하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는 이유를 자기는 잘 모르겠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뭘 맛있는 걸 주는 것도 아니고 진짜 말없이 걷거든요. 저는 이제 걷니라 너무 열심히 걷니라 말할 기운도 없이 이제 막 앞에 달려가는 편인데,
뒤에 이렇게 한 번씩 쳐다보면요, 뭐 얼굴이 폴개져가지고 거의 끌려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 그래가 차 타고 오셔라 라고 얘기를 해도 그건 또 안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자존심도 있을 거고, 아유, 암 환자가 저렇게 빨랑 가는데 나는 사지욕심 멀쩡해가지고 이것도 못하나, 이런 마음들도 이제 있으실 것 같고, 한편으로는. 며칠 전에는 쌍차의 김종욱 동지랑, 그 다음에 그 현대중공업의 사내하청 서진애, 변주현 동지랑 제 뒤에 이렇게 따라오면서 계속 말씀을 하시더라고. 근데 이제 변주현 동지는 투쟁하신 지가 이제 얼마 안 됐으니까, 작년부터 시작하셨으니까, 자기는 엄청 오래 했다고 생각하더라고, 근데. 진짜 산전수전을 다 겪었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냥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묵묵히. 그 이제 두 분이 이렇게 계속 같이 오시면서 쌍차의 투쟁들을 막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주현 동지는 아직 그렇게 경험이 많지는 않으니까 그 얘기를 다 경청하면서 막 이렇게 듣고 오더라고. 그래서 뒤돌아보면 또 누구하고 또 짝 맞춰서 얘기하면서 이제 막 헐떡거리면서 막 이제 얘기들을 하고 오시는 걸 보면, 아, 이렇게 길에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그런 자리가 사실 쉽지 않잖아요. 네. 전로대를 가도 뭐 우리끼리 차 타고 갔다가 뭐 우리끼리 앉아 있다가 우리끼리 돌아오는 게 전부 다인데, 그냥 그렇게 모르시는 분들끼리 서로 연결이 되고, 그리고 LG 트윈타워 동지들이 투쟁한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저도 가뵙지는 못했으니까 막상 그분들이 오니까 내가 막 떨리는 거예요. 그분들은 나를 보고 떨렸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또 그분들이 연예인 같더라니까. 막 유명한 분들이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트위터에서는 그 사람들이 대장이야. 근데 그런 분들이 막 오셔가지고 막 앞에서 막 걸으시고 그러니까 뭔가 내가 막 보람 있고 있잖아. 아, 내가 길에 나오기는 잘했다는 생각이 들면서 또 한편으로는 어떤 날은, 아유, 문재인 대통령 보고 오라 그럴까. 그냥 우리 중간에서 만납시다, 이런 거 할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요. 네. 근데 이렇게 길에서 싸우는 사람들이 만난다는 건 되게 놀라운 경험인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각자 따로따로 앉아있다가, 큰 집회지만 따로 앉아있다 가는 거랑 또 다르게 정말 자연스럽게 와서 만나고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고 이런 기회가 별로 많지 않았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출발은 김진숙의 복직이지만 이 자체가 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연대해 나가는 또 다른 힘이 되는 길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는 13말이 아니고요. 이거 보이세요? 있다, 네. 없다. 잠깐 쉬어가는 코너거든요. 제가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어갖고 실은 그거를 좀 만들었어요. 왜냐면 트위터에 가끔 그 귀여운 동물들 사진? 이런 거 막 올리시고, 심지어 그 보이시죠? 그 걸으실 때 모든 짤을 요즘 딱 보니까 부채를 들고 이런 포즈로 이렇게 찍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귀여움에 대한 로망이 있으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귀여움에 대한 로망은 있다, 없다? 있다. 혹시, 그러니까 그동안 보면 이제 차가운 곳에서도 많이 주무시고 맛있는 것도 별로 많이 안 드시고, 그러니까 스스로에 대해서 되게 엄격하게 지내셨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만은 내가 꼭 나한테 용납하는 어떤 사치스러운 게 하나 있다, 없다? 당근마켓. 당근마켓이요? 요즘은 당근마켓을 못해요. 그것도 참 아쉬운 점인데. 네. 당근마켓이 좋아요. 제가 뭐 당근마켓에 특별히 뭘 받은 건 아니지만 진짜 아우 어떻게 보면은 진짜 정말 너무나 횡재한 느낌이 많이 드는 물건들이 있어요. 제 옷이나 신발이나 가방이나 이런 거는 다 사실은 당근마켓 출신입니다. 당근마켓을 애용하시는군요. 네. 좀 지나가. 그러니까 당근마켓에 사면은 많이 사도 별 죄책감이 없어요. 당근마켓 커뮤니티에도 가끔 들어가시나요? 그냥 당근마켓. 오로지 사는 것만, 당근마켓. 오로지 사는 것만 하시는군요.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제가 사실 예전에 연설문 준비하시는 거 한번 옆에서 본 적이 있었어요. 사실 그냥 연설문 준비 밤새 하시면서 계속 읽어보고 고치고 하시는 거를 옆에서 보면서 되게 놀랬거든요. 그냥 많은 분들은
김진숙 지도위원은 연설을 원래 잘하는 분인 줄 아세요. 근데 그거를 준비하시는 걸 보면서 저도 되게 놀랐는데 연설을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비결이 있다 없다. 있다. 그 비결 좀 얘기해 주시면 안 될까요? 사람들의 얘기를 많이 들어요. 연설하기 전에는 사람들의 얘기를, 그러니까 그날 이제 어떤 주제가 있잖아요, 집회 때.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KTX 여승무원들의 투쟁을 위한, 그 다음에 뭐 비정규직들을 위한, 뭐 노동법 개정을 위한 이런 주제들이 있어요, 다. 그럼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리고 그분들의 자료를 나름대로 이제 찾지요, 읽기도 하고. 근데 대부분 제가 이제 같이 했던 투쟁들이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듣는 얘기들, 그런 것들을 오랫동안 써요. 보통 며칠씩 밤새면서 쓰고 또 고치고 다시 쓰고 뭐 그런 과정들을 거치죠. 그러니까 준비 없이 하면은 저도 똑같아요. 며칠 전에 대전역에서 갑자기 말 시키는데 할 말이 없어가지고 2마디를 끝냈습니다. 그러니까 준비 안 하면은 그렇게 되죠. 네. 사실 저도 김진숙 지도위원님 그 준비하시는 과정을 보면서 그때 진짜 많이 놀랐거든요. 그렇게 밤새도록 쓰고 고치고를 계속 반복하실 거라고 미처 생각을 못했어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쓰고 또 고치고 이런 과정이 저희한테 굉장히 감동적인 연설을 전해주시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 열쇠말, 이건 진짜 중요한 열쇠말이잖아요. 승리. 이제 꼭 이겨야 되는데 이 라이브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뭐 이미 김진숙 지도위원의 투쟁을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은 다시 한번 드리고 그리고 또 여쭤볼까 합니다. 1986년도에 해고되셨으니까 지금 35년 이죠. 그러니까 어용노조에 대한 선전물, 대의원이 된 이후에 어용노조에 대해서 규탄하고 알리는 선전물을 돌리시다가 해고가 되셨고 그리고 2003년에 많은 분들이 복직을 하셨을 때도 복직을 못 하셨습니다. 2009년에 보니까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이 해고는 국가폭력이고 국가폭력에 의한 것이고 따라서 부당해고이고 그리고 김진숙 지도위원의 투쟁은 민주화운동이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복직을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회사가 복직을 시키지 않았고 2020년에 다시 한번 권고가 있었지만 여전히 지금 회사도 그리고 정부도 제대로 된 사죄와 명예회복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은 산업은행이 관리하고 있는 상태니까 그리고 산업은행은 국책은행이니까 정부의 책임이 제일 크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저는 이게 복직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매각에 대해서가 훨씬 할 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네. 아니 어떻게 매각의 진행 방식은 군사독재 정권 시절이나 하나도 변한 게 없는가 진짜. 노동자들이 지금 안진중공업 노동자들은 그 동부건설 컨소시엄으로 매각되는 거에 대해서 결사 반대한다고 투쟁하고 있는데 그런 노동자들의 의사는 단 하나도 반영되지 않고 노동자들의 고용은 어떻게 되는 건지 생존권은 어떻게 되는 건지에 대한 아무런 담보가 없습니다. 그런데 단 몇 푼 더 써냈다고 거기가 매각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되는 것 자체를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노동 존중 사회고 고용을 최우선을 한다는 문재인 정권에서 이런 일을 벌어지는 것들에 대해서도 개탄을 금할 수가 없고 아마 쌍차도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안타깝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세월호뿐만 아니라 쌍차 투쟁할 때도 가셔가지고 뭐 해결을 약속하고 그때는 화장실에 가기 전이었으니까 그 화장실에 다녀오셔서는 어떤 약속도 지키지 않는 현실들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저는 몰라 이런 말씀을 드리면 오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떤 투쟁이든지 간에 승리를 염두에 뒀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이 싸움을 꼭 이겨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냥 그런 과정들이 저는 하나하나가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크레인 농성 때도 그 하루하루의 일상들, 그리고 거기 오시는 분들 사연들, 이런 것들로 저는 309일을 지낼 수 있었고, 지금 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실 이제 뭐 청와대까지 가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겠습니까? 아마 청와대 들어가지도 못할 거야, 나는. 문전박대를 당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를 가기로 결심했던 거는 그 가는 과정의 사연들 있잖아요. 저는 그걸 이미 이루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수많은 노동자들이 오시고 자신들의 존재를 드러내는 게 저는 참 마음 아픈 게, 정리해고된 노동자들이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나 본인들은 너무너무 절박한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생애를 걸고. 근데 신문에 한 줄 안 나요. 1단짜리 기사로도 안 나오는 노동자들이 숱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오세요. 오셔서 어떻게 내 옆에 서시려고 그러고, 그런 걸 보면 너무 마음도 아프고. 그 이제 몇 번 오셨던 김경희라는 동지가 계시는데, 자동차 판매연대 혼자 몇 년을 싸우시는 분이에요. 해고되고 나서 거의 혼자 투쟁하시는 분인데, 연대하는 사업장마다 가면 이분은 있어요. 근데도 본인의 문제는 정작 누구도 얘기하지 않는, 말해주지 않는 그런 외로운 싸움을 하시는 분이 이제 걷기에도 오시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이런 분들한테는 마이크가 없잖아. 전혀 안 들어주잖아요, 아무도. 그나마 오셔서 같이 걸으면서 같이 얘기도 나누기도 하고, 그런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옛날에 우리가 뭐 노동해방 안 되면은 그냥 그날로 죽을 것처럼 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많은데, 저는 노동해방이라는 것도 어떤 결과보다는 그냥 하루하루의 일상이 우리가 쌓아나가는 승리라는, 저는 행진을 할 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디 목표를 정해서 가기보다는 그 걸어가는 과정 중에서 우리가 어떤 실천들을 하는지. 가면서 담배꽁초 막 버리고, 담배꽁초 화단에다 막 아저씨들 신고 가고, 내년 봄에 와서 캐서 다시 피우실 건지 모르겠지만, 아이들 막 같이 가는데도 앞에서 담배 뻑뻑 피면서 가고, 한 번씩 나는 회의가 들어요. 이렇게 가서 우리가 말하는 노동해방이라는 건 뭘까? 그 노동해방의 내용에 과연 여성들과 성소수자들과 장애인들이 있을까 하는 거에 대한 회의가 저는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연대해야 되고, 한 걸음 한 걸음이 그 과정 자체가 네. 정말 뭔가 이렇게 해방된 모습을 보여주는 이런 것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또 알려지지 않은 많은 투쟁사업장 노동자들이 모이는 게 의미가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거 진짜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그래도 김진숙 지도위원이 꼭 복직하셨으면 좋겠거든요. 그것도 다 이루되 꼭 마지막 복직을 꼭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언론에 기고도 하시고, 김진숙의 복직은 시대의 복직이다, 뭐 이런 표현도 쓰시거든요. 그런 점에서 내가 꼭 복직해야 하는 이유, 이런 게 하나 있다면 뭘까요? 그러니까 최근에 뭐 1, 2년 사이에 해고된 분들도 워낙 많으시지만, 제가 걸을 때 사마고무, 진양고무, 풍산금속 이런 30년 전에 해고자들도 오세요. 저는 그것도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는데, 이름도 다 새까맣게 까먹었던 분들이 제가 누굽니다 이렇게 오면 이제 다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때 함께 어떻게 싸웠고, 정문회 앞에서 싸우다가 경비들한테 어떻게 두드려 맞았고, 어떻게 어느 경찰서로 연행돼 갔었고, 이게 이제 생생하게 다 기억이 나더라고. 근데 그런 분들은 돌아갈 공장이 없어요. 저는 그나마라도 뭐 이제 한진중공업이 남아있으니까 복직을 요구하고, 출근 투쟁이라도 할 수 있는 공간이라도 있지만, 그분들은 어디 가서 얘기해 볼 데도 없고, 공장들을 다 필리핀이고 뭐 말레이시아고 베트남이고 노동력이 더 싼 데로 이전해 버렸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분들을 다 법적으로 조성을 도맡아 하시기도 했고, 그분들 변론하셨던 게 지금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저보다도 훨씬 더 많은 사연들을 알고 계시고 훨씬 더 억울한 노동자들이 많다는 걸 알고 계신 분이에요. 그 제가 시대의 복직이라고 말씀드렸던 건 그 옛날에 동일방지, 원폭모방, YH, 컨트롤 데이터 아무도 복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명예회복 차원에서라도 선언적인 의미에서라도 그분들에게도 복직의 기회가 지어줬으면 좋겠고, 그분들이 동일방직의 선배님들도 그렇고 옛날 사마고모, 진양고모 노동자들도 그렇고 내가 복직하는 게 곧 자신들이 복직하는 거 이상으로 기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35년 전에 당한 해고가 김진숙이 단지 미워서, 김진숙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 시대적 배경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는 노동조합이 전혀 허용되지 않았던, 노동조합이면 무조건 빨갱이였던, 심지어 저조차도 그랬으니까 대공부실에 끌려갔을 때 여기가 어디냐 그랬더니 니 것도 빨갱이 잡는 데라. 그래서 저는 빨갱이 아닌데 대한조선공사 사본 23733 성곽공사부 선대조리가 용접일지 김진숙인데요. 그래서 저는 저하고 비슷하게 생긴 빨갱이가 어디 있는 줄 알았어요, 영도에. 그래서 저 내보내주세요, 제가 잡아올 테니까. 이랬다니까요, 제가. 그러니까 그때 제가 시내버스 안내할 때도 그렇고 학생들이 데모하면은 저런 것들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고 생각을 했었으니까. 그 옛날에 그 부마 민주항쟁 때도, 그리고 불임 사건 때도, 그리고 부산 미문화원 방화 사건 때도 신문에 이따만하게 몽타지가 실리는 거예요. 그 기사 제목은 뭐 불순분자의 소행인 듯, 북한 괴뢰도당의 사주를 받은 듯. 그리고 범인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의 몽타지가 실린 거를 저는 그 신문을 오려 들고 다니면서 금마들 잡으러 다녔다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유월항쟁의 고리에서 다 만났죠, 결국은. 그러니까 그랬던 시절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시대에 대한 그야말로 회복, 그런 시절에 피해를 받았던 노동자들에 대한 명예회복, 이게 민주주의의 그나마 최소한의 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라도 돼야 그래도 민주정권을 얘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거를 전혀 모르시는 분 같으면은 제가 처음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지만, 다 아시는 분이 대통령이 되셨으니까 특별히 설명은 필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그 과거에 용기를 내셨던 분들의 그 힘으로 우리 사회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분들의 희생에 대해서 다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것은 정부도 책임져야 될 문제이긴 하지만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또 함께 책임지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김진숙의 복직은 시대의 복직이고, 김진숙의 복직뿐만 아니라 우리가 과거를 다시 온전하게 되돌리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에 얽힌 말인데요. 내일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내일을 어떻게 꿈꾸는지. 제일 궁금한 거, 복직하시면 제일 먼저 뭘 하고 싶으세요? 여행 가고 싶습니다. 복직했는데 회사를 안 다니시고 여행을 가시게요? 하루만 출근할 겁니다, 저는. 그것도 지각할 겁니다. 지각을 한 번도 안 해보셨군요, 네. 혹시? 네. 여행은 어디로 가실 생각이세요? 코로나가 빨리 끝나야지. 네. 어디든 가고 싶습니다, 하여튼. 네. 그러면 지각을 꼭 하시고. 무단결 등본도 해보고, 그럼 이틀은 다녀야 되겠네. 네네. 어쩔 수 없이 이틀은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행을 가시는 것으로. 보니까 전에 그 복직을 하면 식당에서 같이 노동자들과 밥을 먹고 싶다, 네. 이런 얘기 쓰셨길래 지금 코로나라 안 되는데 걱정을 하긴 했었습니다. 네. 여행을 꼭 가시기를 저도 꼭 기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저희가 이제 이 어떤 질문을 할까를 얘기하면서 한 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사실 그분이 좀 몸이 많이 아파서 어려운 시절을 좀 보내고 또 그것을 이제 이겨내기도 하고, 사실 아픈 거를 이겨내는 건 아니죠. 같이 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인데, 사실 나이가 들어가고 몸이 아파오고 이거를 인정하는 게 또 굉장히 힘든 일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이게 내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 내 몸이 내리는 평가인 것 같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몸이 많이 아프실 때 그런 복잡한 마음도 많이 드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시기에 자신에게 좀 뭔가 해주고 싶은 말, 왜냐하면 그거는 그 김진숙 동지뿐만 아니라 이런 어려움을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는 많은 분들이 또 겪고 있는 마음일 것 같아서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신지 좀 여쭙습니다. 저는 저 자신을 제가 참 오해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굉장히 건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옛날에는 팔씨름하면 1등 했단 말이지. 그 소풍 가서 나는 닭싸움에서도 져본 적이 없습니다. 태권도도 잘하시고. 근데 그 기억을 가지고 산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엄청 건강하고 엄청 강하고, 근데 그게 50년 전이더라고. 그러니까 50년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 바쁘게, 늘 길에서, 늘 차게 그렇게 살아왔던 게 저는 뭐 병과 무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몸이 견디지를 못한 거지, 더 이상은. 내가 몸이라도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몸이 저한테 소리를 지르다가 이제 화를 내고, 하여튼 몸이 저항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근데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오래 살고 싶었던 생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하루를 살더라도 의미 있게 살자. 그래서 재발 소식 듣고, 그리고 어쨌든 방사선 치료를 1월 4일 날 하기로 예약을 해놨다가 왜 이제 길로 나왔냐 이랬는데, 저는 그게 별로 중요하진 않았습니다, 저한테는. 그냥 저는 이루고자 하는 뜻, 그리고 의미 있는 삶, 이걸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도 그 몸이 저항하는 소리를 잘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그리고 그 아픔과 함께 또 이뤄나가야 되는 일이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이거는 사실 제가 꼭 여쭤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였어요. 사실 얼마 전에 그 기아자동차 산하청 노동자였던 윤주형 노동자의 8주기였습니다. 제가 못 갔어요. 마음의 자신이 아직도 없더라고요. 사실 누군가의 죽음을 안고 이렇게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그게 자기 마음에 상처가 되고 되게 많이 괴롭거든요. 사실 김진숙 지도위원도 이제 박창수 열사, 뭐 김주익 열사, 그 곽재규, 최강서 이 많은 분들의 죽음을 안고 또 견디면서 사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늘 구호를 외치실 때 웃으며 끝까지 함께 투쟁 이렇게 외치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너무 놀라웠어요. 그 웃으며 끝까지 함께 투쟁이라고 하는 게 되게 놀라웠거든요. 이렇게 아픔을 안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함께 시대를 살아가는 또 다른 노동자와 아픔을 함께 하더라도 우리가 웃으면서 살 수 있게, 웃으면서 싸울 수 있게 하는 꼭 필요한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게 뭘까, 이걸 꼭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아프지요, 무겁고. 제가 크레인에 있을 때 그 공간이 주익 씨가 살았던 공간이거든요. 그리고 시신이 누워 있었던 공간이고. 거기서 309일을 먹고 잔다는 거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걸 다, 시신이 어떤 상태로 있었는지 저는 다 봤었는데. 근데 저는 그 기억이 그렇게 무섭거나 뭐 이러질 않았어요, 이상하게. 오히려 따뜻한 느낌이었고, 뭔가 보호받는 느낌이었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죽음이라는 게 슬프지요, 아프고. 근데 저는 그 사람들이 어떤 세상에 살고 싶었는지를 알아요. 어떤 세상에 살고 싶어서 그런 선택을 했는지를 안다고 생각을 해서 싸워야죠. 계속 싸워나가면서. 근데 울면서 싸우는 거는 못해요. 울면서는 힘들어서 못 싸워요, 하루도. 제가 35년을 해고자로 이렇게 살면서, 남들하고 다른 일상들을 살면서, 어떻게 그렇게 사셨어요?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많은데, 힘들기만 하면 못 싸워요. 35년 어떻게 그렇게 살겠습니까, 사람이. 네. 근데 그 과정에서 어쨌든 뭐 좋은 사람들도 만나기도 하고, 뭐,
진짜 돈 있는 사람들은 누리지 못했을 것들을 또 저는 많이 누리고 살았거든요. 거기서 오는 행복들도 또 있었고.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것도 사람이지만 또한 우리를 버티게 하고 일어서게 하는 것도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을 보고 가야죠. 네. 우리 곁에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아마도 그 김진숙 지도위원 가는 길에 함께 길을 걷는 사람들, 그리고 꼭 함께 걷고 있지 않더라도 마음으로 응원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고,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서로에게 용기를 주는 그런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앞에 저희 부채요정께서 앞에 이렇게 딱 서 계십니다. 2월 7일 날 청와대로 갑니다. 많은 분들이 모두 함께 걸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꼭 물리적인 길을 걷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부터도 같이 걸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대의 복직인 김진숙의 복직을 완성할 뿐만 아니라 그 길에서 만나는 모든 투쟁하는 이들, 그리고 그 길에서 만나는 소수자들의 이야기가 더 널리 퍼지고 더 서로 힘을, 용기를 서로에게 부여하고 손을 맞잡을 수 있도록 좀 힘을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혹시 뭐 빼먹은 얘기 없으세요? 없습니다. 네, 지치셨으니까 이제 빨리 들어가셔야 되는군요. 네, 이것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김진숙과 함께 용기를 더하는 라이브, 내가 싸우듯이, 이것이 우리가 제일 앞에 본 그 김정근 감독님의 영상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네, 함께 했습니다. 김진숙 지도위원님, 그리고 희망버스 사법 탄압에 맞서는 돌려차기, 그리고 영분홍 치마 김정근 감독님, 그리고 우리 함께 수고해 주시고 계시는 남진영 선생님, 그리고 생활교육 공동체 공룡이 함께 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 이 라이브 방송에도 함께 해주신 분들 정말로 반갑습니다. 우리 감사드리고요. 또 다른 길 위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